네, 22대 국회 국정감사 6일차,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실과 관저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서 주요 현안이 집중된 서울시 국감 등의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국감연 이슈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전에 있었던 법사위 국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달에 감사원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여당 의원들은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사원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 입틀막 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으로 맞서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요. 오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지금 국감이 한참 이제 중반전 넘게 가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매갈이 좀 빠진 감이 있다. 특히 이게 보궐선거에 각 당들이 집중하면서 이슈를 좀 빨아내고 있고, 또 난데없이 정가에 이 핵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명태균 씨 건이 이슈들을 빨아들이면서 국민적 관심이 약해지고 있고, 또 의원들도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국감 예년보다 좀 열기가 좀 약한 감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초반이니까 조금 더 보긴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뭐 초반에 원래 그 불이 활활 타서 끝에 좀 마무리하고 이러는 내용인데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 사실 대통령 관저 부실공사 또는 부실업체 선정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그간에 많았는데 뭐 속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실의 관저 또는 뭐 그 각종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돼서 부적격 업체, 더군다나 이 규모가 작고 또 21g? 그렇습니다. 21g밖에 안 되는 회사가 했다. 뭐 이런 것들, 또 계약 관련돼서도 또 뭐 의혹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감사원은 아시다시피 정치적 중립을 주고 공직의 기강을 잡는 중요한 기관인데, 감사원이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감사원이 감사와 그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할 만큼 이 복잡한 기관이 돼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고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오후에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원 감사. 최재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봐주기 위한 어떤 그런 감사는 할 리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일부 수의 계약 문제라든지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지금 대통령실은 극비 어떤 보안적인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도 다른 어떤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어떤 수의 계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돼서 좀 일부 좀 부적절한 것들이 좀 지적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감사원에 철저하게 어떤 문제를 좀 밝혀서 관계자가 문제가 있다면 처벌해야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관련된 어떤 그 계보사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청와대 관계자가 처벌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어떤 국감 상황은 좀 서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체적으로 좀 맥이 좀 빠졌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원인을 일단 너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적 정책적 어떤 감사보다는 일방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 특히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공격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정책 민생과 관련된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이슈 발굴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특히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국회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어떤 무인기 관련된 게 지금 현재 그 김용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적 모호성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측면에서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군이 보냈다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남북 긴장 관계를 조성하는 게 아니냐, 마치 어떤 북한의 어떤 입장에서 우리 정부를 추궁한 듯한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가안보면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어떤 태도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에 행안위에 대한 서울시
성대란 국정감사에서도 오세훈 시장하고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약간의 또 신경전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어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뭐 시간을 좀 충분히 줬는데 왜 오늘 오세훈 시장 본인도 좀 답변 시간을 좀 많이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뭐 서울시는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한강버스 사업, 필리핀 가사관리사 논란, 또 명태균 씨 선거 관련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인데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그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중요한 국감인데 지금 그 명태균 씨 건의 한 가운데에서 가십거리 이상의 지금 그 논란을 벌이고 있어서 뭐 크게 본인으로서는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겠죠. 뭐 크게 오전에게 아직 이슈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좀 명확하게 해소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본인은 뭐 있고요. 허무맹랑한 소리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명태균 씨는 뭐 또 좀 명태균 씨는 근거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런 문제들이 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한강버스 사업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많은데 서울시에서 이게 뭐 출퇴근 시간을 줄이겠다라고 해서 야심차게 내놓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조사 사전조사 때 또 처음에 시작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보고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고 부실로 또 여러 가지 그 의혹이 가득 찬 그런 이 건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아울러서 좀 명확하게 짚어져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지금 TBS 건은 지금 언론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게 뭐 정파적 이해관계로 TBS를 지금 저렇게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린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서울시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또 언론 탄압에 가까운 그런 처사다. 이런 부분들도 좀 국회에서 분명하게 좀 제기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TBS 사태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주목까지 해주셨고요. 의원님. 명태균 씨의 이야기가 맞다면은 21세기 가장 위대한 어떤 그 정치 전략가가 명태균 씨일 정도로 뭐 모든 것을 본인이 다 했다고 하는데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도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TBS 문제 같은 경우 정파적으로 이용만 하려 하면은 뭐 본인의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치적이라든지 정책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일단 그런 거를 전부 다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TBS 문제를 좀 접근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런 것은 어떤 단기간적인 어떤 이슈일 수가 있지만 저는 한강 이 버스 문제는 앞으로 수십 년 앞으로 어떤 서울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좀 교통 어떤 문제라든지 한강 전체 개발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전 세계 도시들을 한번 서치를 해보고 책도 썼습니다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한강 같은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가 수상교통 수단이 없는 도시가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뉴욕이 있고 도쿄도 있고 런던도 있고 모두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너무 기존에 좀 정확하게 좀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11월부터 좀 7개 노선으로 시범 사업을 해서 내년 3월부터 정시적으로 정기 운항을 마곡에서 잠실까지 7개 어떤 노선으로 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잘 좀 준비를 해서 특히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뭐 이런 어떤 수단을 잘 좀 해서 한다면은 정말 서울 시민들이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해방돼서 신선한 한강 어떻게 보면 좀 바람을 쐬면서 출퇴근하면 서울 시민들의 어떤 행복 지수도 저는 굉장히 많이 좀 높아질 것 같아서 좀 크게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일단 접근로 부분입니다. 접근로를 잘 접근로 부분. 예. 접근로 부분을 7개 지금 현재 노선에서 어떻게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인가, 즉 뭐 마을버스가 됐든지 버스가 됐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경인운하입니다. 경인운하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인천도 그렇고 국가적 이 피해를 입혔는지 그렇게 좀 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국이 좋다고 우리가 다 좋을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서울시는 한강이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겠지만은 도시교통 기능을 지금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시작부터 우리 홍 의원님 말씀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작했으면 좋은데 시작부터 거짓으로 출발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결국 유람선으로 전략할 이 상태라면 유람선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려와 아까 조금 전에 접근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고민을 해서 또 서울의 새로운 어떤 또 교통수단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비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정조준하고 정면 조준하고 나섰고 대통령실도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비선 라인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그래서 당정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충돌 위기 상황인데 다음 주에 독대 뭐 면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여기서도 중요한 의제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예. 저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이 그 회동이 독대 온 나라를 뒤집었는데 독대도 그랬었지만은 그다음에 결국 나온 결과는 다음 주에 지금 면담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당 대표의 이 요구로 면담을 응하게 됐다. 면담이라 하면은 이해 당사자들 또는 또 뭐 민원인 뭐 이런 분들을 만날 때 또는 뭐 또 관계자들을 만날 때 쓰는 용어지 집권당의 대표와 대통령 또 뭐 이를 면담으로 한 것은 저도 뭐 청와대 면담과 독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용어가 다르죠. 독대라는 것은 여당 대표와 독대 또는 뭐 회동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또는 야당 대표는 영수회담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일대일의 자격으로 국정을 논의한다든지 또는 당문을 논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의견을 들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담은 그런 데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선 문제 이거 여당도 비선, 대통령실도 비선. 뭐 7인회 각각 7인회라 그러더라고요. 7인회다 그랬고 급기야는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가 김건희 무자격자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람 의견을 듣고 또 공적 지위에 있지 않다. 그렇죠. 공적 지위에 있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활개를 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해서 까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심지어는 또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도 결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뭐 거의 매일 통화를 했다. 또 용산 한남동 관저 들어가기 전에 저 아파트 있죠. 서초동의 아파트에 뭐 무시로 들어들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 또 카카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또 뭐 카카오톡까지 제기해서 그 문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특히나 대통령실 집권 여당 말 그대로 집권 세력의 이 다툼으로 인해서 또
이래서 이 국가와 국민이 결국은 이 혼란에 빠지고 있고, 그런 것들도 의제가 될 수 있겠죠. 큰 일이죠. 홍 의원님께서는 뭐 형식이라든지 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도 방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이슈들이라든지 의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항상 그게 식사들이든 전화 통화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연히 또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독대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였는데 내일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있는데 왜 또 이 시점에서 또 비선 라인을 또 들고 나오는 건지, 참 이런 게 민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 대표로서 과연 이 시점의 문제라든지 의제의 문제에서 과연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당내에서 많이 좀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비선 라인이라고 하는데, 비선이란 뜻은 의의적으로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비공식적인 라인을 비선 라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다가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비선 라인입니까? 공식적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고, 단지 좀 친소관계는 있을 수는 있겠죠. 저도 2021년 8월 초부터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 갔기 때문에 캠프 초기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지금 비선 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캠프 초기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수행을 한 사람들이라서 친소관계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식적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비선 라인이다 하고 이걸 공격하고 이러는 것들이 과연 지금 내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있던 시기에서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지 많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께서는 다음 주에 있을 그 면담,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어떤 게 될까요? 아무래도 저는 정책적으로는 의대 정원 이슈고, 그 다음에 또 정무 발동 문제, 정무적으로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이런 이슈가 아닐까 언급이 생각합니다.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 할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말씀하시고. 면담 과정, 면담으로 격화시킨 것은 결국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지 않겠다. 그렇습니까? 이런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약간은 좀 비중 있는 그런 그렇죠. 중요한 대화를 조금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정책을 논의하다든지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내일 치러지는 선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4개 기초단체장하고 서울시 교육감까지 전체 5개 선거가 치러지는데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냥 지금 다 언론에 보도되고 그렇게 밝혀진 알려진 대로 보면은 결국 다른 지역이야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강화도하고 강화군수, 강화군수하고 또 부산의 금정구청장 문제. 부산 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선거 때 4년 내내 다 이기고 있어도 선거 당일날 지던 선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 당일날 딱 개표하면은 지는 선거가 부산의 민주당 선거였거든요. 그나마 지금 저렇게 크게 초접전을 벌이고 조금 근소하게라도 앞서가고 있는 것들이 윤석열 정권의 거의 국정농단에 가까운 이런 문제, 또 집권 여당의 책임성 또는 무능, 이런 것들이 부산 시민들이 그나마 이 선거를 바라보고 또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금정구청장 선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전망하신 건가요? 지금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조금 앞선다고 가고 있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죠. 홍 의원님. 금정구청은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이제 후보 단일화 한 이후로 굉장히 좀 이제 초접전 현상인데 결국은
우파 보수의 전통적인 지지세가 또 결집되지 않을까. 특히 또 막판에 또 김영배 의원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보궐선거 어떤 유발한 어떤 발언이 실언으로 드러나고 본인도 사과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여파도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영광은 정말 민주당 조국신당 그리고 진보당 후보가 굉장히 치고 올라와서 정말 예측하기 막판까지 야삼당이 치열하게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만큼 지금 초접전 양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까지 초접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